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좀 악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신용등급이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듯 싶었는데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장중에 좀 하락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0.3% 코스피가 오르면서 1736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40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호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주와 그에 따른 철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한우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 장 초반만 하더라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 저가 매수세, 대형주 중심으로 나오면서 현재 빨간불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오르면서 173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4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1727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12시 구간의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뒤에 오름폭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3%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173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반가운 점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수급 상황 짚어봅니다. 개인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400억 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66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신 쪽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쪽에서 700억 원 넘는 순매수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역시 2,000억 원 넘는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하게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데요.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4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1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500선을 중심으로 박스권 움직임 그리 크지 않습니다. 498포인트에서 501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29% 상승 움직임 나타나면서 4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개인 쪽에서는 여전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77억 원 정도 비슷한 물량 외국인 쪽에서 56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8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7원 60전 내린 1208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업체들의 내부고 물량이 도입되면서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뚜렷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들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호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분양 문제에 따라서 시달렸었던 중소형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요. 남광토건이 14% 그리고 풍림산업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버슬 9% 오르면서 건설주들, 중소형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철강주들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인과 기관이 쌍꼬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신고가 다시 경신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포스코가 1.5% 동국제약이 3%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상승 탄력을 이어받은 모습입니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 조선주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8% 오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3%, 또 한진중공업이 3.3% 오르면서 조선주들이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큰 움직임은 태블릿 PC 관련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전자책, 아이패드의 판매 호조에 따라서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에이스테크가 14%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이미지스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태블릿 PC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구간 현재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이 아시아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상승 추세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새벽에 끝난 미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오전 중에 계속 이어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간의 동향이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IBM 등의 이 시간에서의 발표된 실적이 예상을 밑돈다라는 다소 좀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면서 오히려 오전 중 전반의 어떤 시장이 조정 압력이 강했습니다. 또 정통부 자금으로 추징되는 기타에 편입되는 정부 자금의 환매성 자금이 출회됨으로써 전반의 어떤 수급 불안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회복 강도를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오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재 약 2천억 원가량 순매도가 지속되는 점도 전반적인 수급 불안을 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수급적 불균형이 오전 중에 다소 좀 마무리가 되고 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종합주가지수 상황은 다시금 회복세를 이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주요 특징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중에 대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좀 쏠리면서 하락하고 있던 대형주들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죠. 이게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는데 비단 저희가 관심을 대형주에만 갖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장이 오면서 중소형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코스닥 관련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IT라든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 이들 종목에 대한 말씀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리죠. 네. 우선 오전 중 종합주가지수가 낙폭을 확대할 때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으로나마 강세를 나타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우선 그동안 대형주에 좀 집중되었었던 자금 또 이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쏠림 현상의 어떤 반작용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년 사이 1750선만 근접을 하게 되면 어느덧 5번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정 시장의 레벨에서 다소 좀 조정 압력이 강화됨으로써 시장은 지수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시장 흐름과는 다소 좀 무관한 우선 종목 장세에 대한 어떤 선호가 강화되는 것이 코스닥에 대한 어떤 단기적 강세의 원인에 따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수급이나 어떤 시장의 쏠림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코스닥 기업들이 2분기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이는 IT나 자동차, 화학업종 등과 같은 전방 산업이 호황을 이루게 됨으로써 이제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에 대한 어떤 전파 확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IT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최근 여행이라든지 또 게임 관련주 등과 같은 이런 소비재 관련 업종으로서는 아무리 이제 코스닥 시장이 단기적인 측면에 다소 좀 강하게 피력된다라고 하겠지만 이제 서서히 조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점은 전반의 어떤 시장의 변화에 어떤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장을 빨리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건데요. 이 코스피 시장이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코스닥 쪽이 현 시점에서는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큰 시장이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크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적정한 어떤 리스크의 부담을 적게 부담을 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익에 대한 안전성을 수익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시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봅니다.
네, 시장 이제 마무리되려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어떤 부분을 저희가 참고할까요? 네, 앞서 지적해드렸었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적주를 대상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보다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대상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뒤따라서 사는 어떤 후행적인 매수 형태보다는 변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을 좀 기다리기 위한 어느 정도의 어떤 일정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시장에서 베팅에 나서게 되는 시기는 오늘같이 다소 좀 시장이 어정쩡한 위치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급락할 때 이럴 때 어떤 시장에서의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공략을 대비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그리고 또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IB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IBM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실적 호전을 발표를 했고요. 어제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 2%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장중에 미국의 주택 지표 발표된 것, 부진한 것을 거의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간 외 하락 반전된 모습이 좀 부담스럽고 또 한국 시장 오전에 반영이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인텔 효과에 비하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번 실적 시즌에 기업 실적을 보는 시각이 기업 실적하고 경기 둔화가 지금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 내용 속에서 경기 둔화가 해결되는 그런 시그널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IBM하고 예전에 인텔을 좀 비교해 본다면요. IBM의 매출 감소가 좀 실망 요인이기는 하죠. 사실 기업 이익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EPS는 좋게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크게 실망하는 이유를 좀 내면적인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텔 효과의 내면은 인텔의 매출 증가 요인에서 그 서버용 프로세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이제 IT 쪽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이거였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순환 사이클에서 이제 기업 부문에서 멈춰버렸던 순환이 이제 다시 선순환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라는 원론적인 문제의 해결에 이제 희망을 발견했다 이건데요. 고용은 아직도 멀었어도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투자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발견됐다. 이것을 인텔 실적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하지만 IBM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인텔 효과를 그동안에 기대해왔었고 또 희망을 걸었던 투자자들이 그 인텔 효과를 상쇄시키고 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보통 이제 기업 실적 발표 때도 매출이 감소하면 일반적인 기업도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그 경기 둔화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번 주 22일에 목요일에 발표 예정인데요. 시장이 이제는 경기 둔화의 시그널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업 속에서 이제 단순히 과거의 실적 호전을 좀 보는 그런 시각에서 또 그 실적 호전이 이제 정책적 효과에 의해서 단순한 돈이 이전이 되고 또 그 돈이 기업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를 반전시킬 만한 기업 활동이 가시화되기를 시장이 원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좀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주 실적 시즌이 지표하고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시기적 요인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 실적 시즌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큰 법이고 일단은 그 기대에 저희가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 시즌, 뭐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가 지금 약하게 강세장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말씀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죠. 네, 박스권 돌파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30
249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요. 박스권 상단이었었던 저항선 1735포인트에서 7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시장이 좀 기대를 갖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반응이 좀 실망스럽지만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은 그렇게 시장이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단지 또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또 옆에 나라 중국 시장이 지금 2%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1.88%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이 또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5일 이동 평균선 1743포인트 돌파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들 보면 증권주가 또 선두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을 증권주가 요전에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또 주도주 성격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이 들고요. 그 뒤를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가 앞장을 서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단순히 좀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기존 LED 주식이 조정세 진입했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의 부진한 흐름의 영향인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IT 기업 쪽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기존 주도주 성격의 LG 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LED 등의 이제 신성장 산업군이 종목이 조정을 진입했다. 이 점을 본다면은 LG 화학 실적 발표가 오늘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익 실현의 타이밍이 되는 모습이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적용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으로 적용되는 건 역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LG화학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 동종 업종에 있는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인 면에서는 LG화학이나 그 비슷하게 움직임이 진행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이익 실현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중장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에 따라서 대응이 좀 틀리겠죠. 중장기 투자자라고 한다면 단기 반락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부 이익 실현하고 일부 물량만 가져가는 게 방법이다. 그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 시장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실적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실적 발표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 못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밤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그 이전에 애플 실적 이전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강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불안했을 상황이죠. 만약에 또 실적 발표하면서 고꾸라지거나 뭐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하면 불안했을 텐데요. 시장도 조정을 보였고 애플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애플 실적이 설사 나쁘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실망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애플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어제 IBM 때문에 겪은 그런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애플 쪽이 이제는 IT의 거의 마지막 순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때도 인텔에 이어서 IBM에 이어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이 정점을 치고 조정을 들어갔죠. 그는 경제 지표 쪽을 보더라도 오늘 이제 주택 지표 또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도 주택 지표의 부진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향력은 반감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애플 효과가 오늘 시장에서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애플 주가만 살펴보면은 이제 6월 중순 저점까지 하락한 상태고 고점 대비 12%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반등이 가능한 시점에서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1분기에는 실적 발표 때가 사상 최고 주가를 계속 지속해 왔었고 발표 이후에 추가 상승을 했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오히려 기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애플이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은 호전된 실적이 발표되면은 주가 반영 강도도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IBM 실적에서 이제 기업 부문의 투자에 대해서 실망을 좀 느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애플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단순히 기업 실적 발표를 넘어서서
IT 산업 사이클의 성장성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소비자의 구매력과 또 소비 심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우지수를 보게 될 경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느냐 이 분기점이 되는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 또 중요한 타이밍에서 오늘 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참 관심이 간다.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힘을 보태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수급 상황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이 오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시장을 좀 압박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 정체된 모습 속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지금 2,300억가량의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인 쪽에서 2,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적극적인 순매수보다는 이제 소극적인 순매수, 그리고, 이 기금공제와 이제 보험, 은행, 종금 쪽으로의, 이 순매수가 눈에 띄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7월 8일 이후로 누적 순매수가 지금 2조 6천억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제 순매수 업종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대형주 중심의 제조업, 그리고 전기전자, 금융업과 화학업종, 운수장비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140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는 2,20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62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65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88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약 100억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폭을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외국인과 이 개인들이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통업종에서도 이 강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매매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 수급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업종 대형주, 핵심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순매수를 골고루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신한지주,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 우리투자증권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거나 이익 실현을 하는 종목들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우리금융, LG디스플레이, LG, 그리고 호남석유, 우리금융, 그리고 외환은행, LG디스플레이, KB금융 쪽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외국인들과 공통적으로 순매수에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LG 그리고 CJ, 남해화학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우량한 지주회사들의 순매수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닉스라든가 KB금융, 기아차, 대한항공, 현대차 쪽으로 지금 순매도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실현 쪽, 그리고 이제 향후 전망 자체가 둔해지는, 실적 자체가 좀 둔해지는 쪽으로 조금 매물을 좀 출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 쪽이 이제 동시 순매수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엔지니어링 오늘 상당히 좀 대형주 치고는 상승폭이 좀 크고요. 현대제철, 그리고 GS건설, 우리투자증권, CJ까지 순매수를 동시에 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재 연고점을 또 경신을 했죠. 현재 97,7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종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제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먼저 제외를 좀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완전히 이렇게 제외를 시킨다는 것보다는 이제 탄력 둔화가 이제 교체의 대상,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탄력이 또 강화된다 이러면은, 새롭게 또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는 전일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1이라든가 대림산업, 삼성테크인, 대우건설, 한화 쪽으로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베스트 종목 하나 또 두산인프라 제외를 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을 갖다가 이제 넣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엔지니어링의 이제 흐름을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연속 순매수가 상당히 좀 깊고요. 그리고 당사의 핵심 모멘텀이 이제 민간 쪽, 아파트 쪽의 건축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주된 영업 기반이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그쪽과 그리고 친환경 시설, 건설, 이런 쪽에 주력하는 종목으로서, 여타 건설 회사들이 이제 미분양이 이제 힘겨워할 때, 당사는 좀 무관한, 이와 좀 반대되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로 이제 차별화를 그동안,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가 자체는 이제 건설업종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런 면에서 이제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PF 등의 이제 부실, 이러한 부분도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또, 당사의 또 장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적적인 측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각각 15.3%와 35.3% 증가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연간 수주액 또한 이제 작년보다는 1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만큼, 오늘의 상승으로 추세가 꺾겠다 아니면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게 아니고요. 추세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장대 항목, 전일에 이어서 장대 항목이 지금 이틀째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금 12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겠는데요. 기술적으로는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양봉 형성 아니면은 단봉 형성으로 이제 눌림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매수를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2만 2,500원에서요. 12만 5천원 부근까지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만 원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 3천원을 어느 정도 더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5만 원, 중기적으로는 18만 원까지의 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이런 부분 무너지는 쪽이죠. 그러니까 21선과 이제 그 121선이 맞닿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심리가 무너지는 선이 되기 때문에 11만 5천원 선에서는 일단 현금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들입니까?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그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인데요. 메디포스트는 그 제대열 치료제, 또 주기세포 치료제나 제대열 시장에서 수위를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주가 모습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다가 박스권을 계속 돌파하면서 그 흐름이 아주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월봉상 보시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수년 내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다소 많이 올라와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크게 가는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부담 느끼게 하면서 간다는 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그 메디포스트의 그 장래 주가를 높게 평가한 그런
장기적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물량이 소진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은 21선을 지속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다소 올랐지만 직전 고점인 38,650원을 넘어선다면 뭐 4만 원 이상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현재 구간도 매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우리산업인데요. 우리산업도 최근에 대량 거래 같은 지점을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테슬라 모터스라는 회사에 그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그 쾌거를 이루어서 향후 세계적인 전기차 부품 업체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박스권 역시 고점을 넘어서면서 52주 최고가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전고점을 넘어갈 때 매수에 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요. 이런 그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 향후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러한 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제너시스템즈인데요. 자, 제너시스템즈는 그 제4이통 관련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유무선 통합 관련해서 KT와 차세대망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조정이 좀 크게 진행이 된 상황이죠. 오늘 처음으로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구간이 그 눌림목을 노린 투자자시라면 공략할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올해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만큼 전 고점 4,100원을 쉽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중에 우리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산업 현재도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 우리산업은 현재 그 한라공주를 통해 테슬라 모터스의 전기차용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향후 세계적인 전기차 부품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직전의 고점, 거래량을 좀 실어서 고점을 기록한 가격대가 3,400원 정도인데요. 오늘 장중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향후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월봉상 보신다면 역사적 고점인 7,000원대 도전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매물을 더 제압한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인 투자자 분이라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3,400원 현재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라인은 다소 좀 널찍하게 3,000원 정도의 지지를 보시고 분할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전략과 목표가는 다소 높게 6,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추세를 타며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 현재 구간은 21선에서 잠깐 깬 적은 있었는데요. 이런 상승 트렌드를 보일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상승 트렌드상의 하단부 3,200원이나 3,400원 이런 하단부에 올 때는 적극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룡승천님과 지금까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자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그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문자는 015-8500-1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조금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0.4% 코스피가 오르고 있고 지금 1740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1포인트 정도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주라든지, 건설주가 추가 반등을 할 것이냐,
혹은 은행주가 장중 트로이카 장세를 이루면서 다시 한번 장이 추가 상승을 이룰 것이냐는 변곡점에 있는 장세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목요일 날 정부에서 건설주에 대해서 어떤 추가 대응책이라든지 혹은 정부 정책이 나올 예정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전 기억을 살려보시면은 건설, 은행, 증권이라는 3대 트로이카주가 미리 움직였을 때 장이 추가 상승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뭐 중국 관련, 즉 중국이 상승을 했었을 때 같은 경우도 여기 중국 관련주, 철강이라든지 뭐 유통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주가 반등 나오고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유통주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8포인트 정도 지금 1740을 뚫었네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장세 속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냐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차기 주도주들이 새로 부각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논리 싸움들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혼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측면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오늘 현대제철이 뭐 저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중국이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라든지 화학주 그리고 유통주는 역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룰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빠지고 있는 IT 업종, 삼성 SDI라든지 뭐 LG 이노텍 같은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시를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 역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길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내주시고 있는 그 문자에 대한 상담도 꼼꼼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STS 반도체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6,72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STS 반도체, 이 반도체 장비주로서 큰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순환매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올랐다 빠졌다. 투자자분들을 좀 약간 좀 안타깝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유상증자에 따른 추가 주식 상장에 대한 물량 때문입니다. 뭐 계속 뭐 1,000만 주라든지 계속 추가 장중 공시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미리 한 2, 3일 전에 좀 나올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유상증자 물량이 추가 상장을 하면은 소위 공매도 물량, 즉 이틀 전에 기관 물량들은 미리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장한 당일보다는 이틀 전 혹은 하루 전이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시를 통해서 추가 상장이 나온다는 것이 나오시면은 하루 이틀에 어떻게 보면은 빠지기 전, 즉 이틀 전에 그때를 추가 매수 기회를 삼으신 전략이 좀 일단 매매 차원에서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반도체 액정 표시 장치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 같은 경우는 호전될 것으로 이 여생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영업이익이 적자 폭을 좀 일어났고 최근 1분기부터 매출이 280% 급증 그리고 영업이익도 94.4억 정도로 좀 어떻게 크게 상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 2분기 추정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이 정도 수준 양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중 고점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7,400원 정도 되고요. 그 전 고점은 7,1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업황이 호전되어 있고 업황이 깨지도 않았고 모멘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신 가격대에서 한 400에서 500 정도 원 정도 좀 빠진 거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손절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가격 자체는 빠지게 된다면 상승하기 전 가격인 5,500원대 초반대까지 좀 빠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뭐 매물대 차트를 보시더라도 매물이 충분히 밑에서 상승되어 있는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5,500원대 수준에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6,000원대 언저리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3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하셔서 뭐 소위 물타기라고 그러죠. 물타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보다는 좀 길린 안목에 보시고 투자를 하신 전략이 좀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종목 자체가 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영업이익이 좀 흑자가 나긴 했지만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간다 그래서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단은 회사에 대한 판단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7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니까는 실적 발표하는 거 확인을 하신 후에 대응하시는 게 제일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로서 STS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루멘스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4,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LED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또 루멘스입니다. 일단 뭐 LED 업종에 대해서 공급 우려 때문에 일단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들이 한두 개 정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타 LED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지금 오늘 9% 정도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기 전 가격 10,000원대 부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빠지지 않은 가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가격 대비해서 좀 빠진 건 좀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의 조정은 만약 오늘이 9% 세게 빠져서 많이 빠진다고 느낄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2, 3일 정도 조금씩 흘러내렸다 보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건전한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LED 업종이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대해서 즉 LED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LED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도라면은 공급 우려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망은 하기 나름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투자자분들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어제는 뭐 이 종목 사라고 나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외국가 증권사에서 팔라는 얘기가 나오고 즉 항상 증권회사의 레포트 혹은 뭐 외국계 증권사 혹은 여러 가지 뭐 자문사들의 레포트 때문에 많이 좀 판단에 좀 혼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럴 때는 가장 확인을 편하신 게 아시다시피 수급입니다. 수급 많이 확인해. 지금 수급 차트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직 장중 집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잡념치는 아니고요. 뭐 12만 5천 주 정도 기간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정도의 매도 물량은 기간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하는 걸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업종이 LED 업종 특히 루멘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간에서 순매수를 하루 이틀 정도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던 혹은 손절을 하시던 그때 라인을 좀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루멘스 일단 종목 자체는 이번 분기도 다음 분기도 그렇고 일단 오늘을 빼놓고든 여차히 지금까지 시장에 오면은 좋다라는 게 일단 증권사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황 자체 혹은 종목 자체에 대해서 판단이 오늘은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과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뭐 5일선이라도 20일선 한 번에 깨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지금 추가 매수기에는 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10,000원까지는 좀 추가 하락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12,000원대 부근 좀 매물이 좀 쌓여있는 가격대에서라면은 그때 정도라면 좀 충분히 좀 추가 매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간 매수를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기간 매수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현대제철 문자가 또 하나 왔네요. 이 두 분께서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한 분은 9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고 한 분은 9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20% 두 분 나란히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현대제철이 오늘 연중 최고치를 또 기록했거든요. 현재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대제철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2분기까지 어떻게 보면 철강주들의 전망 자체는 포스코를 필두로 하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굉장히 건설주에 뭐 철강 스크랩 인상이 안 된다라든지 일단 뭐 시장 반응 때문에 철강주들이 안 갔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오는 레포트들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3분기, 4분기 즉 다음 분기 주도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철강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레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뭐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중국 관련 상해 지수라든지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내수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면이 좀 가장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같이 포스코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전 어떻게 보면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연중 최고치가 갱신을 했을 것 같은 경우는 일부 물량을 어느 정도는 더 쉬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가 상승이 혹은 조정에 대비한 전략이 가장 맞을 수가 있고요. 조정 시에는 적극 매수하신 전략. 이거는 대형주든 소형주든 가장 맞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20% 정도는 일단 뭐 물량을 더 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일단은 3분기 업종 자체가 호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조정, 어떤 95,000원대 부분까지 좀 약간 2-3% 정도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추가로 좀 매수를 하시는 전략도 필요하시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디까지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목표가 10만 원 이상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잘 매수를 하신 거죠? 일단 뭐 94,000원대 매수하셨다 그러셨으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 시에 지금 조금씩 분할 매수하신 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분기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일단은 매수는 좀 잘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93,000원에 매수하신 분께서는
지금 매수하신 지 꽤 오래 흘렀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참 있으시면 일단 조금 정도만 덜으셔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뭐 밀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늘은 파실 날이 아니고요. 만약에 네. 내일 장이 좀 빠지게 되고 밀리면은 그때 좀 파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참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일단 오늘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향후 전망도 상당히 괜찮고요. 예,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SK 브로드밴드입니다. 6,075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도 이 다른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잘 나가다가 좀 악재가 좀 있었죠. SKT 쪽에서 이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 뭐 두 가지 악재가 나왔었죠. 일단 합병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저 SK텔레콤 합병 때문에 좀 많이 뜬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일단 근데 SK텔레콤 합병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SK 브로드밴드라는 주식에 일단 원래 가진 가치는 상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방어주 포트폴리오에 넣어준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급락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딴 거 없습니다. 장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주도주보다는 통신주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KT라든지 요금 경쟁 때문에 어떤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악재 때문에 빠진 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반등권에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뭐 논리 자체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어떤 하락보다는 반등에 좀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SK 브로드밴드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더 횡보 후 그 다음에 좀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좀 더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사실 가격 자체가 6,075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5% 정도 이상 가격을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일단 장이 조금 정도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브로드밴드 6,000원 정도 초반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정도 5,700원 이하 정도라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가시고 계신 가격이 지금 20%인데요. 2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5,000원대 중후반대로 좀 떨어뜨리시는 전략도 일단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다음 분기라든지 혹은 한 달 후가 될 수 있다는, 즉 가격 기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면 매매를 급히 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기다리시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추가 매수는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488님께서 오디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16,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비중이 무려 70%입니다. 정고점 탈환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손실이 약간 있습니다. 오디텍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오디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 관련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다른 뭐 종목 대비, 루멘스 종목 대비해서는 3.5% 크게 많이 빠지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16,250원 정도 되는 걸로, 16,200원이네요. 지금 딱 사신 가격인데요. 일단 지금 차트장으로 보시면은요, 이 정도 가격 자체는 일단 차트를 한꺼번에 깨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급락 자체는 일단은 지나치게 큰 급락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루멘스를 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지금 업종에 대해서 증권사의 의견이 어느 정도 확인했을까지는 확인하시는 전략이 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기간에 대한 지금 매수 동향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기간 매수가 좀 없는, 지금 기간이 좀 계속 좀 팔고 있는데요. 기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가격대를 확인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도 저평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자가 막 올라왔네요. 22,3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35%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오랜만에 상담을 해드리는 것 같네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아시다시피 일단 테마주들로 계속 언급이 되어 있다. 그나마 실적이 좋은 테마주로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좀 뭐 0.2% 거의 빠지지 않는 가격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성 사신 가격 22,300원이면요. 일단 사신 가격 자체는 단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가격실 자체는 어디까지 박스권 중반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찍어드리자면요. 23,000원에서 2만원까지, 즉 2만원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일단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박스권 중간 부분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은 중반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일단 중간부에 있을 때는 보유하신 물량은 좀 홀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좀 박스권 하단부가 강하게 깨져서 내려갔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셔야겠지만은 하단부에서는 한 번 정도 기간 매수를 확인하셔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2분기든 3분기든 실적 개선치 자체는 앞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 개선치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을 기대하신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괜찮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세가 대단합니다. 3.8%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실 권역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0% 보유하고 계신다고 평화산업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평화산업, 뭐 자동차 관련주로서 이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신 가격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1,800원을 사셨는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가 급반등을 할 시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뭐 하루 정도 가격 확인을 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갈 때, 뭐 SL이라든지 평화전공 같은 기존 자동차 부품주들이 갈 때 같이 가는 주식으로 좀 많이 알려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차량 내 뭐 연기관용, 뭐 일단 뭐 배관이라든지 호스 제품을 만드는 업체고요. 뭐 기타 뭐 방위산업용 특수부품도 같이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종 내 모멘텀은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크게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뭐 1분기는 매출액이 228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은 8억 정도, 어떻게 보면 3.6% 정도. 기타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영업이익률보다는 3.6%.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일단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손절을 하시거나 이런 뭐 논리는 아니긴 하겠지만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가시화가 돼서 계속 2분기, 3분기에도 계속된다면은 주가는 어떻게 보면 상승하기 전 가격인 1,000원, 1,200원, 1,400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현대기아차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그만큼 종목별로 선택을 하실 때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에도 실적이 겸비한 부품주들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좀 논리상으로도 교훈으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격이 1,800원이니까는 일단은 아직까지 61선이라는 이평선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장이 추가 반등을 할 시에 한 번 정도는 1,800원 찍고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매매를 하실 때 일단 지금 손절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1,800원, 1,850원이라는 이익이 나는 가격대 어느 정도 물량을 걸어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른 뭐 종목들로 큰 종목도 교체 매매를 하셔가지고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LG 하우시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LG 하우시스 뭐 내용 자체는 시장에서 판단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건설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일단은 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 법인 내 제품 판매가 이제 호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2, 4분기 매출액 자체도 일단 매출액은 일단 6,17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302억 정도. 어떻게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13%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로 이제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설주, 일단 화학주로 이제는 재평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 어떻게 보면 계속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정도는 이틀 정도부터 작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로는 11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하기 전 가격대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모멘텀이라든지 밸류에이션 같이 겸비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LG 하우시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내용 좀 더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만 원대에서 그러면은 일단 충분히 매수한 가격대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영업이익 추정치라든지 내수 시장을 좀 중국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 법인 내 PVC 창호라든지 고광택 시트 그리고 자동차의 원단 등 같은 일단은
이런 그 제품이 자체가 이익 회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팔렸기 때문에 지금 2분기부터 이익 회수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국 내 법인 내 지분배 평가 이익 자체도 지금 늘어날 것이라는 모멘텀 같이 갖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9만 원대 부근을 찍고 지금 9만 5천 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 같을 경우는 일단은 한 번 정도 가격 조정. 그래서 매수가를요. 지금 9만 9천 원보다는 9만 5천 원으로 찍어드렸습니다. 9만 5천 원 부분까지는 일단은 한 번 정도 매수를 기다리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1만 원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LG 하우시스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정금증권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장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737선의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0.05%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00선 위에 머물고 있었는데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종합적인 장 상황과 함께 주요 경제 소식까지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